INTR로 후킹 오프닝. 산림일보는 올해 6월 들어 경북 포항시 일대에서 소나무 재선충 항공방제 재개와 관련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라는 제목으로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 모든 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시작합니다. 어느 노래 가사 같죠? 근데 오늘 이 문장이 가리키는 건 노래가 아닙니다.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처음 발견된 어떤 병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때 이미 경고했습니다. 이건 못 잡는다. 소나무 에이즈다. 그로부터 38년이 지났습니다. 수조 원의 예산을 썼고 수십만 명의 인력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피해는 오히려 역대 최대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질문은 하나입니다. 도대체 산림청은 무슨 생각을 한 걸까요? 1mm의 저승사자 소나무 재선충이란? 먼저 이 녀석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소나무 재선충. BURSAPHELENCHUS XYLOPHILUS. 크기는 고작 1mm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 1mm짜리가 소나무를 100% 죽입니다. 어떻게 침투하냐고요? 바로 이 녀석 솔수염 하늘소가 운반책입니다. 하늘소가 소나무의 새순을 갉아먹을 때 그 상처를 통해 선충이 나무 속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들어가면 끝입니다. 선충은 나무 안에서 수분과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나무는 몇 달 안에 잎이 갈변하고 말라 죽습니다.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습니다. 산림청이 직접 말합니다. 감염되면 100% 고사. 이 병의 원산지는 북아메리카입니다. 북미 소나무들은 수백만 년을 이 선충과 함께 살아오며 저항성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북미에선 별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일본, 중국, 한국, 포르투갈처럼 저항성이 없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이미 1905년에 첫 감염이 보고됐습니다. 100년 이상 싸웠습니다. 아직도 매년 수백만 그루가 죽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사례를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1988년에 경고한 겁니다. 소나무 에이즈다. 잡을 수 없다. 38년의 타임라인 3번의 파도. 자, 이제 역사를 봅시다. 크게 3번의 파도가 있었습니다. 제1기는 1988년부터 2004년까지 무관심의 시대입니다. 1988년 부산 금정산. 소나무들이 이유 없이 말라 죽습니다. 조사해보니 소나무 재선충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엔 별로 심각하게 안 받아들였어요. 피해는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번져갑니다. 경남에서 경북으로 해안을 따라 내륙으로 2003만 2005년쯤 되면 연간 방제 비용만 1,000억 원을 넘습니다. 그제야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제2기는 2005년부터 2021년까지 특별법의 시대입니다. 2008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제정됩니다. 감염목 전량 벌채, 소나무 이동 전면 금지. 효과가 있었습니다. 2014년에 218만 그루로 역대 최다를 찍은 피해가 2021년에는 31만 그루까지 떨어집니다. 산림청은 말합니다. 우리가 해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죽을 나무가 다 죽어서 줄어 보이는 것이다. 제3기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2022년부터 피해가 다시 폭증합니다. 2021년 31만 그루가 2023년엔 107만 그루, 3배. 2025년에는 149만 그루. 전년보다 65.3% 급등. 피해 지역도 2021년 131개 시군구에서 2025년 154개로 늘었습니다. 극심 피해 지역은 0곳에서 6곳으로. 3천억 원의 질문, 예산은 어디로 갔나? 여기서 충격적인 숫자 하나 보겠습니다. 최근 5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산림청이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쓴 돈이 약 3천억 원입니다. 2022년엔 504억 원이었던 연간 예산이 2025년엔 1,008억 원으로 2배가 됐습니다. 근데 같은 기간 피해 그루 수는 어떻게 됐냐고요? 38만 그루에서 149만 그루로 4배가 됐습니다. 예산은 2배, 피해는 4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들 아시겠죠? 그렇다면 그 돈은 어디에 썼을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해 고사목 제거. 감염된 나무를 베고 파쇄하거나 소각하거나 훈증 처리합니다. 가장 많은 예산이 여기 들어갑니다. 둘째, 예방 나무 주사. 감염되지 않은 소나무에 미리 약제를 주입합니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직접 주사를 놓는 거예요. 셋째, 항공방제. 헬기로 매개충인 하늘소를 잡겠다고 농약을 뿌립니다. 이 항공방제가 엄청난 논란이 됩니다. 경주시 사례를 볼게요. 20년 동안 1,000억 원을 쏟아부어 120만 그루를 제거했습니다. 그런데도 감염은 계속됐고 2025년 한 해에만 방제 예산 36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했습니다. 경상북도 전체로는 2024년 본 예산 535억 원이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만 투입됐습니다. 이쯤 되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20년 뒤에도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전쟁의 풍경 현장에서 무슨 일이? 방제 현장은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매년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수십만 명이 동원됩니다. 산림청은 집중 방제 기간마다 13회씩 전국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방제 대응반이 따로 운영됐고요. 근데 현장 실상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방제 인력이 임시직 기간제입니다.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험한 산지에 들어가다 보니 고사목을 엉터리로 조사하거나 접근이 어려운 곳의 감염목은 그냥 방치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동의 안 한다는 이유로 방제 못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도 예상 못한 부작용이 생깁니다. 베어낸 감염목들. 파쇄하거나 훈증 처리를 합니다. 산 곳곳에 훈증 더미가 쌓입니다. 2024년 경북 대형 산불 때 기억하시나요? 그 훈증 더미들이 바짝 말라 불쏘시개가 됐습니다. 방제를 위해 쌓아둔 것들이 산불을 더 키운 겁니다. 국회에서는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감염목이 발견되면 그 나무만 제거하는 점 단위 사후 처리를 고집한다는 것이었죠. 스페인은 발병지 반경 20km를 면 단위 방어선으로 설정하고 한 달 안에 신속 제거하는 방식으로 성과를 냈는데 우리는 반대로 간 겁니다. 산림청은 무슨 생각을 했나? 자, 그러면 산림청은 뭐라고 했을까요? 공식 입장은 한결같았습니다. 방제를 통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제주도는 안정화됐다. 충북 영동, 경북 울진은 청정지역이 됐다. 외국에서도 성공한 나라가 없는데 우리는 그나마 선방하고 있다. 근데 비판은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산림청 별명이 뭔지 아세요? 대원군 나무 쇠국자. 외부 의견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특히 항공방제 문제. 환경단체들이 수년간 반발했습니다. 농약이 꿀벌을 다 죽인다. 결국 2023년 2월 산림청은 헬기 항공방제를 중단한다고 발표합니다. 드론과 지상방제로 대체한다고. 그런데 현장에서는 즉시 반발이 나옵니다. 드론으로 광대한 산림을 어떻게 커버하냐? 그 사이 피해는 폭증했고 또 논쟁이 불붙습니다. 항공방제 중단 피해 급증 재개 논란.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보세요. 2025년 산림청 연구개발 예산 1,408억 원입니다. 그중 재선충 저항성 품종 개발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2억 800만 원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 즉 재선충에 안 걸리는 소나무를 개발하는데 전체 예산의 0.15%를 씁니다. 나머지는 다 베어내고 뿌리는 데 씁니다. 녹색연합은 2024년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경북 포항, 경주, 밀양, 대구, 안동 등 주요 지역은 이미 소나무 확산을 막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요. 2026년 6월 들어 그동안 중단했던 항공방제를 포항시를 중심으로 다시 하겠다고 산림청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세계는 어떻게 했나? 우리만 실패한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소나무 재선충을 완전히 박멸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80년 먼저 싸웠습니다. 1905년 첫 감염, 100년 이상의 방제.
흥미로운 건 1950년대에 연합군이 소나무 이동을 전면 금지했을 때 그 기간만큼은 방제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근데 금지가 풀리자마자 다시 퍼졌어요. 지금도 매년 수백만 그루가 죽습니다. 포르투갈은 유럽위원회 권고대로 감연목 반경 500m 이내의 나무를 전부 벌목했습니다. 막지 못했습니다. 스페인은 반경 20km 면 단위 방어선을 설정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나은 성과를 냈습니다. 우리나라가 배웠어야 했던 방식입니다. 중국은 1982년 첫 감염 이후 현재 18개 성으로 퍼졌습니다. 이것이 전문가들이 처음부터 말한 천영의 의미입니다. 하늘이 내린 형벌. 인간의 힘으로 완전히 막을 수 없는 재앙. 그렇다면 앞으로 20년은? 산림청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2025만 2026년 방제 실행계획. AI로 감염목을 조기에 탐지합니다. 라이다, 드론으로 하늘에서 찾아냅니다. 확산 최전선에 방제를 집중하는 전략도 씁니다. 기술은 분명 발전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질문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20년 뒤에도 드론 방제를 하고 있지 않겠다고 누가 약속할 수 있나요? 저항성 있는 소나무 품종 개발. 감염에 취약한 단순 소나무 숲을 다양한 나무가 섞인 숲으로 전환. 피해가 극심한 지역의 수종 자체를 바꾸는 것. 이런 근본적인 전략 전환이 훨씬 먼저 논의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8년을 베어내고 뿌리는 데 썼습니다. OUTR로 마무리. 소나무 숲이 사라지는 소리. 소나무는 한국인의 정서 그 자체입니다. 세종대왕릉의 금강송, 경주 남산의 노송, 바닷바람을 막아주던 해안 방제림. 우리가 잃고 있는 건 그냥 나무가 아닙니다. 1988년 부산에서 시작된 이 재앙은 38년이 지난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1,500만 그루가 사라졌고 2025년 한 해에만 149만 그루가 더 쓰러졌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지금 필요한 건 더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더 솔직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박멸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위에서 공존의 전략을 세우는 것. 그것이 38년의 패배가 우리에게 남긴 숙제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소나무 재선충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